그래서 7강 하겠습니다. 대기 운동 되게 대수. 아, 바뀌었다. 우!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폭주기관차 모드. 네, 7단원인데요. 7단원은 갑자기 살짝 넘겨드릴게. 막 다시 막 뭔가, 막 식들이 막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 생각해보면, 지질 뭐 그냥 할만하고, 되게 해양, 생각보다 할만하네 하다가 7강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나오고, 막 기후변화의 요인 나오면서 살살 힘들어지잖아요. G2에서도 사실은 기승한 전쯤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의 G1도 그렇잖아요. 기승하다가 7강쯤에서 전하고 마지막에 결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G2 할만한데, 이제 점점 전결 보면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해야겠다. 혹은, 야, 이 정도도 할만한데, 그럼 G2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G2 잘 보셨잖아요. 표점 미쳐 날뛰죠. 80점 가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치, 86. 90점 가까이 나왔죠. 근데 물론 5모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6모 때 제가 볼 때 그 표점 무시 못해요. 근데 제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빡세게 막 문제 풀이하고 공부했어요? 평소에? 아니면 그냥 수특 풀고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많이 하긴 했네. 수특 2개년 풀고서 기출 6구수는? 아니면은 자이스토리 4. 그러니까 빡세게 하긴 했네요. 잘 본 이유가 있네. 네. 근데 어쨌든 저 정도 하시면은 제가 볼 때 6모 때도 잘 볼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를 투자해서 내가 높은 표점을 먹을 수 있을지. 지원 이번에 만점이 얼마였죠? 70 정도? 70 정도? 정확히 표점이 한 20점 차이 나죠. 15점 정도, 15점.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점이면은 수학 3문제? 어려운 거? 2-3문제는 되겠죠. 무시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신 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언젠가 갑자기 여름방학쯤에 견적을 내봤을 때 난 지원이 좀 잡힌 것 같고 G2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G2 언제든 돌아와서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거 중하위권 분들한테 말하는 건데 내가 성적이 애매하게 안 나오고 사실 탐구 하나 버릴 거면은 G2 선택하고 하나를 미세요. 왜냐면 만점 표점이 높으니까 원점수가 비슷하다 가정할 때 걔가 표점이 더 잘 나온다고. 아시겠죠? 7강 전으로 왔습니다. 자, 기압 나오고 있는데 막 이런 거 등장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큰 그림 먼저 그려드리면 대기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해수 파트에서 배웠거든요. 수압경도력 기억나시나요? 수압경도력이 있어서 쭉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작용하죠? 전향력이 작용해서 북반구에서 오른쪽, 남반구 왼쪽으로 꺾어요. 해수도 대기도 똑같습니다. 기압경도력, 전향력.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여러분이 해수보다 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구심력이라는 게 나오고 마찰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4가지의 힘을 꼭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요. 기압경도력이 뭔지, 전향력이 뭔지, 구심력이 뭔지, 마찰력이 뭔지. 사실은 대기 교수님이 바로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 과 교수님이 대기 교수님이랑 해양 교수님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기랑 해양의 공통점이 뭐죠? 유체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기술하는 운동방정식 자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론 대기 전공이시긴 했지만 그분이 해양까지 커버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최근까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해수 파트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보시면 이 기압 대기 쪽이 좀 더 편하다. 여러분이 유체를 안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P는 로우 H로 쓰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압력은 정의가 뭡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지. F는 뭐죠? MA. 근데 여기서 이 공기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니까 가속도에 뭘 써주면 되죠? G를 쓰는 거죠. mg를 F를 그냥 mg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질량을 우리가 여기 공기 덩어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질량이 나와요. 왜냐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만 남두면은 부피 넘겨주면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밀도 곱하기 부피로 바꿉니다. 거기서 또 부피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밑면 곱하기 단면적 하면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볼륨, 부피를 A 곱하기 H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를 날리려고 그러면 로우 GH만 남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린 기압은 로우 GH로 쓸 수 있다. 뭔 얘기냐면 항상 식을 뽑아냈으면 의미를 파악해보면 돼요. 내가 궁금한 지점이 어떤 압력이 궁금하면 뭘 알면 되냐면 내 머리 위에 어떤 물체가 얼마의 밀도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얼마나의 높이로 날 누르고 있는지를 알면은 사실은 압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얘를 실험하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봤을 토리첼리 수은 실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아저씨가 내가 지금 호기롭게 이 공기 덩어리가 어쨌든 날 누르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얼마인지를 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은 기둥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수은 기둥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애가 MT했던 게 아니고 비어있던 게 아니고 꽉 채워가지고 뒤집었는데 두꺼운 수은 기둥을 쓰든 얇은 수은 기둥을 쓰든 그 녀석을 기울이든 간에 수직 높이 76cm까지만 수은이 오고오고 내려오다 멈추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어떤 힘이 이 수면에 가해지고 있겠죠. 근데 얘만 있으면은 넘칠 거잖아요. 얘를 넘치지 못하게 눌러주고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대기가 눌러주고 있는 거죠. 뭔 얘기냐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기가 눌러주는 힘을 이 수은 기둥 76cm로 가시화한 거죠. 눈에 보이게. 이거를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쭈루루루 그냥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 좋아하죠 이거 이런 거 계산해 보시면 1기압 얼마죠? 지원에서 1013 헥토파스칼. 헥토라는 거는 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100이란 뜻이에요. 100. 그러니까 10만 1325 파스칼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아는 톤으로 바꾸면은 이 1m 1m 안에 10.3톤이래요. 1기압이. 생각보다 엄청 크죠. 근데 지금 우리 10.3톤 눌리고 있는 거야. 그치, 완전 스트롱맨 그 자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찌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내 몸에서 바깥으로 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지금 10.3톤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대 측정할 때 10톤 더 해주세요. 네. 운동하실 때. 달리기 할 때 여러분은 이걸 다 이제 몸에 넣고 있는 거다. 10.3톤.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내 몸에서 바깥으로 10.3톤으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갈갈이 펑 찢기는 거죠. 자, 기압 경도력 첫 번째 힘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수압 경도력도 수평 수압 경도력, 연직 수압 경도력 했는데 우리 연직 여기도 수평, 연직, 수평, 연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연직 수압 경도력 할 때 막 했지만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말은 뭐죠? 중력이 어차피 상쇄시키니까 우리 수평만 고려합시다 그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직 기압 경도력이 어차피 중력이 상쇄시키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평 기압 경도력이 조금 중요한데요. 뭐 여기서 제가 물리 강의를 할 생각은 없고 간단하게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는 해야 되잖아요. 등압선 하나, 등압선 두 개가 있는데 그 등압선 중에 한마디로 그런 거야. 1030. 그럼 어디가 고기압이에요? 1030 여기가 고기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0인 거를 P라고 넣고 여기다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1000보다 크니까 1000에다가 뭐 좀 더 더해줘야 되잖아요. 델타 P를. 그래서 P, 델타 P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기압 경도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두 지점의 압력 차이가, 기압 차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 결국은 걔가 있어야 바람이 움직이겠죠. 기압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방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직 기압 경도력, 이 위아래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엄밀히 말하면 위로 작용하는 애는 아래로 당겨주고 있으니까 무시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수평 기압 경도력은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볼게요. 이 pH, 프레셔고 H는 뭐게요? 힌트, 수평. 호리젠탈이죠, 호리젠탈. 그죠? 호리젠탈.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은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힘 나누기 질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압력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힘이죠. 왜냐면은 압력은 힘 나누기 단면적이니까 힘은 단면적에다가 압력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압력 차이인 델타 P에 단면적 S를 곱해주면 분모에 들어갑니다. 괜찮죠? 질량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공기 덩어리의 부피에다 밀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부피는 단면적 S에 이 높이 루트 L 하면 이게 부피 나오고 거기다 밀도 곱해주면 질량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SS 날아가니까 로 분의 1 델타 1분의 델타 P. 뭔 얘기냐면 공기 밀도 분의 1 앞에 곱해준 다음에 이 L 사이가 짧을수록 이 양쪽 숫자 차이가 클수록 작용하는 힘이 크다.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 지원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델타 L이 좁을수록 그럼 어때요? 촘촘하니까 힘이 많이 작용해서 빠르죠? 그게 여기 식에 있는 거야. 이게 작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작용한 힘이 커져서 바람이 세지는 거지. 당연한 말이지만 거리가 똑같다면 1000과 1030이랑 1000과 1100이랑 뭐가 더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 1100. 그러니까 분자가 클수록 당연히 힘이 세겠지.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식입니다. 복습하실 때 그냥 참고해보세요. 수압 경도력식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기해양 교수님이 갔다는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식이 어디서부터 노출되냐면 요 수압 기압 경도력 식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델타 P는 사실 거기서 로우 G 델타 Z로 쓰거든요. 그러면 로우 알려주면 사실 이 식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사실은 수압 경도력이랑 기압 경도력이 똑같구나. 지투하실 분은 사실 식을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연직 기압 경도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두 개 중력훈이 해결해준다 넘어가면 되고요. 전향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두 번째 힘으로 왔는데 북반구는 진행 방향이 어디? 오른쪽. 남반구는 진행 방향이 어디? 왼쪽. 크기는 2V 오메가 사인 파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지투하실 분은. 그 여기서 중요한 거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한 V가 있어요. 이게 뭘까?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는 그 공기 입자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할 때 공기 덩어리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궁금하면 전향력을 탐구하면 돼요. 거기에 V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향력이 세게 작용하는 곳은 다른 조건 동일할 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게 작용하는 거라서 전향력을 붙잡고 분석하면은 내가 지금 보는 녀석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구심력 여러분이 뭐 물리 좀 치는 분들은 뭐 R분의 V 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으로 쓰는 거 아는데 G2에선 사실 수식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학점 깔아주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미리 공부해 놓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G2에서 말하는 구심력은 뭐냐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같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두 개의 다른 힘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차이가 구심력으로서 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향력이랑 첫 번째 힘이었던 기압 경도력이랑 전향력이 있는데 걔네들이 힘 차이가 생기면 걔가 구심력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만 알고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찰력도 쉬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찰력. 내가 절로 걸어가요. 그럼 마찰력은 나를 어디로 당길까요? 내 진행 방향의 정확히 뒤쪽으로 나를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에 이동 방향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바닥이 거칠고 내가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나를 잡아 끌 겁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가 동일하다면 내가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나를 더 방해하는 힘이 세지겠죠. 그렇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 지표에 의한 마찰력이 사라지는 곳이 생길 거잖아요. 우주 공간에 마찰이 일단 없고 여기에는 마찰이 있으니까. 그럼 있는 데부터 없는 데로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는 마찰력이 없어지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걔를 대충 1km로 그냥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km 정도 올라갔으면은 그 0km, 지금 지표부터 1km까지는 지표면이라고 그냥 지표 부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km부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냥 상공의 공기라고 생각하고 마찰력을 항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상층에서 부는 바람 복잡해 보이죠? 네, 상층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층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상층에서 부는 바람은 몇 킬로 이상일까요? 그러니까 1km 이상 마찰력을 고려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마찰력까지 집어넣은 지표 부근 공기의 움직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수업이 길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뿅.